귀신 들린 집. 미야베 미유키. 공연한 오해를 사면 곤란하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확실히 사고가 좀 있었던 집입니다. 붉은색과 검정색 줄무늬 넥타이를 맨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이 말했다. 한 1년 반 정도 전에 말이죠. 이 집 전 주인의 부인이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 팔리게 됐고 그걸 지금 주인이 샀습니다. 가나코와 유스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두 사람은 선체로 굳어버렸는데 상기된 얼굴의 직원이 기세 좋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는 은색의 볼펜으로 나뭇결로 된 상담 카운터를 퉁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요, 그런 걸 신경 썼다가는 단독주택을 사기는커녕 다세대 주택에서도 못 살아요. 지금 제가 사는 맨션도 이 반년 전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이었지만요. 그래서 혹여 제가 제 집을 내놓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비싸다거나 좁다거나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죽은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온 방은 싫다고 했다가는 호텔에도 못 묵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주인이 이 집을 급히 내놓은 건 훨씬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완전 횡재한 겁니다. 젊은 부부는 완전히 설득당해 다음 주 일요일에 그 집을 보기로 약속했다. 전망창으로 둘러싸인 부동산 정보센터를 나오며 자동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가나코가 말을 꺼냈다. 어쩐지 재담꾼 같은 사람이야. 뭐 장사니까 그렇겠지. 라며 그녀의 남편도 웃었다. 부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휴일이라 활기찬 거리에서 여기 있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키가 크고 아직 젊은 데다 가나코는 눈매가 밝은 미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가나코가 물었다. 횡재한 거라고 생각해. 이야기대로라면 말이지만. 매매가가 싼 건 분명해. 게다가 아다치동이면 거의 도심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걸.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역시 신축주택을 사라고 하셔? 젊은 부부는 가나코의 부모님과 합가를 위해 지금 사는 방 둘에 주방이 딸린 다세대 주택을 대신할 넓은 집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시골에 있는 집을 팔기로 얘기는 다 돼 있으시대. 그러니까 돈 걱정은 말고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예쁜 집을 사라고 하시는 거야. 가나코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합가 이야기가 나온 건 3개월 정도 전 가나코의 아버지가 간경변으로 입원하고부터였다. 다행히 큰일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가나코의 심장에 펀치를 날리기에 충분했다. 내 부모님도 나이를 먹고 병에도 걸리는구나. 언젠가는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인식이 머리에 달라붙어서는 별안간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졌다. 이런 생각을 유스케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평온한 말투로 찬성해줬다.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도쿄라면 좋은 의사가 많은 데다 나도 조금은 연줄이 있으니까. 유스케는 상당히 큰 사립병원의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을 찾기 시작은 했는데 좀처럼 잘 되지 않았다. 가나코가 원하는 조건은 3가지. 첫째, 단독주택일 것. 둘째, 적당히 넓을 것. 셋째, 도쿄 23구 안에 있을 것. 따라서 필연적으로 신축일 수는 없다. 신축이 아니라 살던 집이라 해도 그런 조건은 어려울 거라고 유스케는 말했다. 우리 동료들도 편도로 1시간 반 걸려서 통근하는 사람 우글우글해.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 어떻게든 될 테니까. 하지만 난 그런 건 싫다고 가나코는 생각하고 있었다. 유스케가 별을 보면서 출근해서 매일 막차를 타고 돌아온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새 집에 산들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지만 가나코의 이상은 분명히 너무 높았다. 집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진작에 퇴원해서 점점 회복하고 있는데 가나코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부동산 상담센터의 컴퓨터가 기적을 가져다 준 것이다.
컴퓨터란 건 대단한 물건이었다. 다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서 간단히 입력한 것을 이 동네에 있는 상담 카운터의 브라운관에 간단히 꺼내서 보여준다. 단말기의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는 직원의 손가락을 보면서 가나코는 계속 감탄한 나머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에 사고가 있었던 일 따위 이 조건에 비하면 그닥 대단한 것도 아니다. 직원이 말한 대로다. 다만 사인에 대해서는 무섭다고 생각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졌다. 불행한 사고. 죽음의 순간에 그 불운한 사람은 자신의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을까? 발을 헛디디고 몇 초나 걸렸을까? 비명을 쥐어짠 목이 부러져 그 속으로 비릿한 피맛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필요 이상으로 깜짝 놀랐다. 가나코가 튕기듯 유스케가 수상쩍다는 듯 돌아보니 그곳에는 60대 정도의 왜소한 남자 한 명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서 있었다. 확실히 더운 날이었다. 게다가 이 세 명은 역 앞의 인파 속에 서 있었다. 남자의 손수건은 청결하고 차림새도 깔끔했다. 한편으로 가나코는 이 남자에게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게 무엇인지 깨닫기까지는 별로 걸리지 않았다. 이 남자는 긴 팔 와이셔츠를 입고 심지어 왼손엔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지금은 7월인데. 불러세워서 미안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단지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스케는 신중한 얼굴이 됐다. 또 새로운 종류의 종교 집단인가 싶었던 거다. 무슨 일이시죠? 두 분 지금 저 부동산 센터에 들리신 거죠? 그리고 아다치동의 2층 집을 권유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저 디스플레이용 브라운관은 밖에서도 보이니까요. 남자의 말투는 굉장히 열심이었다. 아니, 열심이라기보다 가나코는 머릿속을 검색해서 알맞는 말을 찾았다. 그래, 절박하다. 그 아다치동의 집 때문에 어떻게든 두 분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가나코와 유스케가 슬쩍 마주보며 티가 날 정도로 수상하다는 눈빛을 교환하자 허둥지둥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더니 명함과 조금 너덜너덜해진 한 장의 종이 조각을 꺼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온다라고 합니다. 나카노 쪽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남자가 말한 사실이 인쇄돼 있었다. 계속해서 종이 조각을 보자 접은 면이 닳아서 떨어지려 하는 그 종이는 등기부 등본이었다. 발행일은 작년 4월 날짜로 돼 있었다. 저는 작년 3월까지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내놓은 겁니다. 매입자는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의 명의인인 혼초 신타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초 씨는 저와의 약속을 깨고 그 집을 다시 팔려고 내놨습니다. 혼초 씨가 약속을 깼는지 어쨌는지는 차치하고 등본에는 분명 그런 소유권 이전이 있었음이 기록돼 있다. 유스케와 가나코는 오늘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얼굴을 마주했다. 10분 뒤 부부는 온다라는 남자와 역 앞에 있는 찻집에 있었다. 유스케가 근무하는 병원은 여기서 근방이라 단골인 집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가게에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가나코는 응대는 완전히 남편에게 맡기고 계속해서 온다 씨를 관찰하고 있었다. 나쁜 인상은 아니다. 몸가짐도 좋은 느낌이고 부부가 어쨌거나 얘기나 들어보자고 했을 때 집요할 정도로 감사를 표하며 머리를 숙인 것도 상식적인 태도였다. 다만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건 저 긴 팔과 장갑이다.
지금도 그 왼손은 테이블 밑에 감춰져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다치동의 그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라고 온다는 말을 꺼냈다. 원래 제 아버지 때에서부터 그곳에 살았어요. 공습을 맞아서 한동안은 천막 같은 집이었습니다만 그걸 아버지가 손수 고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제가 새로 지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전이었죠. 그 뒤로는 계속 집사람과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전 고등학교, 집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여서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온다는 네모지게 접은 손수건으로 반절은 벗겨진 이마를 닦고는 살짝 땀을 흘리고 있는 컵을 집어들어 물을 마셨다. 그래서 둘 다 정년이 됐을 때 그 퇴직금으로 하숙집을 하자고 생각했죠. 그 근처는 대학교나 전문대도 많으니까요. 집사람도 대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했습니다. 어머, 가나코는 무심결에 말했다. 그 집 원래 단층이었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걸 말해주지 않았는데. 말해줄 리가 없죠, 부인. 라고 온다는 말했다. 묘하게 경직된 말투였다. 그치들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말할 리가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집에서 사고가 있었던 건 제대로 말해줬어요. 라고 유스케가 말했다. 그는 눈초리가 온화한 사내였지만 그것을 더욱 온화하게 해서는 온다의 얼굴을 바라봤다. 선생님이 그 계단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의 남편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온다는 대답했다. 집사람이 죽은 뒤 저는 겨우 목숨만 건져서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집에는 저는 물론이고 더 이상 누구도 살게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초 씨에게서 의뢰가 온 겁니다. 건물은 필요 없고 철거해서 다세대 주택을 짓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며 판 겁니다. 저에겐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재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을 깨고... 그때 종업원이 아이스 커피를 가져와서 이야기가 끊겼다. 흥분하기 시작한 온다에게는 마침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가나코도 컵에 손을 뻗어 우유를 넣고 빨대를 껍데기에서 꺼내서는 달그락하고 시원한 소리를 내는 얼음 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와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온다가 오른손만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왼손은 테이블 밑에 무릎에 얹은 상태로 가만히 있다. 온다는 커피를 홀짝이고는 또다시 손수건을 사용해 땀을 닦고 침착함을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그 차분한 말투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건 공포의 집입니다. 눈이 진지했다. 제 집사람은 사고사가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그 집에 들러붙은 무언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부부는 흠칫하며 컵에서 얼굴을 들었다. 유스케가 뭔가 말하려는 것보다 빨리 가나코 쪽이 재빠른 말투로 웃으며 그럴 리가요. 부동산에서는 사고사였다고 말했어요. 그렇겠죠. 그치들은 믿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혼초 씨만은 알아들으실 줄 알았지만 역시나 무리였습니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앞으로 몇 명이나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나 일렀는데 그 집을 부수지 않고 내놓다니. 큰일이군 하고 가나코는 생각했다. 우리 엄청난 사람에게 말려들었네. 이 사람 어딘가 이상할지도 모르겠어. 유스케 쪽을 슬쩍 보니 그는 신흥 종교를 권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보다도 몇 배나 신중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나코는 온다의 눈을 슬쩍 들여다봤으나 그 눈은 똑바르고 맑았다. 하지만 가나코는 이제껏 광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정상이란 증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광인이란 건 흔히 맑은 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눈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옅은 웃음이 피어나자 카나코는 섬뜩해서 몸을 뒤로 뺐다. 하지만 온다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결코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카나코는 문득 이미 몇 년이나 인연이 끊긴 세계를 떠올렸다. 학교야. 이 목소리는 교단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닮았어. 기분은 이해합니다, 부인. 온다가 말했다. 부인은 제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무리도 아니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물며 두 분처럼 젊은 분들은 미신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미신? 그래요. 미신입니다.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단층집에 2층을 덧짓는 증축 방식은 오카구라라고 해서 대단히 불길하게 여겨집니다. 유스케가 고개를 젓고 카나코를 보았다. 카나코도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몰랐습니다. 라고 유스케가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요즘엔 그런 모양이네요. 온다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통째로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했어도 안 될 건 없었습니다만 그랬다가는 중국 여행을 포기해야 했어요. 부인과 함께요? 카나코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집사람은 만주에서 자랐어요.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보러 온 건축가도 아래층은 아직 허물기엔 아깝다며 권했어요. 온다는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그게 집사람을 죽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숨. 침묵이 떨어졌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잠시 뒤에 카나코가 말했다. 유스케의 얼굴에는 이런 하는 기색이 떠올랐지만 카나코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온다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귀신 들린 집 미야베 미유키 제1부. 지금까지 낭독의 구자향이었습니다.